기존에 자동차 유리에다가 열선을 넣으시잖아요. 근데 열선을 구리로 놓으면 훨씬 더 싸요. 구리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녹이는데요. 그것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니까 만지면 지르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필름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넣어가지고 그 필름이 타지 않을 정도로 내열 구조를 갖춰주면 좋죠. 필름 그래서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자동차 유리나 이런 플라스틱 창문 같은 데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내열 구조를 갖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이렇게 여러 겹 줘가지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철판 같은 데도 자동차 철판이나 뭐 배 철판, 항공기 철판 이렇게 금속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사나 철근 같아도 부식의 방지가 좋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져갑니다. 페인트에도 인쇄잉크도 이 기술을 쓰는데요. 이 기술을 모든 금속이나 고무판, 합성섬유 실과 실구조 이런 데도 다 100%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철판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PVC 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시면 수도 부품들, 자동차 부품, 배 부품에도 들어가서 부식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 볼베어링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약간 비스듬히 축으로 도는데 무게 중심이 동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돌면 볼베어링의 위력이 굉장히 세다 그랬죠. 팽팽팽 돈다고. 그래서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에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산업용 모든 자전거 체인의 밑면은 윗면보다 약간 넓게 만들고 두텁게 만들어주면은 팽팽팽 잘 돌아가는데 자전거 체인이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양쪽이 있지 못하라는 그런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양쪽에 체인이 있는 경우 파워가 세다. 자전거와 자전거 바퀴 사이에 자전거 안장이다 사람이 앉는 거 체중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바퀴가 하나나 둘 있어가지고 체중을 견딜 수 있는 그렇게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자전거 톱니 바퀴라든 자전거의 개폐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의 어떤 회전축, 배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에다가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저희 두툼 부분을 넣어주면 그것이 회전이 잘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그 스크류 구조를 이런 회전축에 넣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원래는 이제 대짜리 중대 그렇게 해가지고 회전 능력을 오래 써도 이제 어떤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는 보장 속에서 자동차 커넥팅 노드 같은데 크랭크 축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자전거에도 기술이 들어가거나 오토바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 살 때 같은 거 오토바이에 뭐 어떤 자전거 살 때도 이렇게 약간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굉장히 회전력이 좋아지는데 파워가 전달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뭐 자동차 변속기다 그러면 이렇게 변속기가 아래로 이렇게 축이 두 개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면 회전이 잘 돼요. 이렇게 두터운 부분은 이쪽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 넣는다는 거죠. 낚싯줄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낚싯줄, 펜스 같은데도 이렇게 밴딩식으로라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밴딩만 처리해줘도 굉장히 튼튼한 낚싯줄이 만들어지는 펜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철사나 철근 이런 고무줄 같은 데도 되는데 모든 고무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두터운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간격별로 놔주면 튼튼한 고무줄이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일밴드나 이런 밴드 구조 있는데 데일밴드나 이런 밴드 상체하는 밴드에다가 찍찍이 밴드를 달아서 뗐다 붙였다 하죠. 물 씻을 때도 좀 곤란하잖아요. 다시 또 새거 써고 하고 그러는데 붕대에다가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가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 농작물에도 쓰고 그러는데 케이블 타이를 찍찍이 밴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별 얇게 뭐 어떻게 넓게 해서 찍찍이 밴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묶는 용도로 뭐 이렇게 빵 했다가도 이렇게 딱 묶고 빵 같은 거 이렇게 묶는 용도로 사용하고
농작물 묶었다 다시 풀어요. 테이블 테이블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의 테이블 테이블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찍찍이 밴드 만들어서 길이 조절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허리벨트도 찍찍이 밴드로 만들어 길이 조절해서 어깨 멜빵도 찍찍이 밴드로 길이 조절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성용 브라자 같은 것도 찍찍이 밴드로 만들어서 하면 편리할 텐데요. 여성용 브라자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용 가방이나 모든 가방 구조에다가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줘가지고 푹슉슉슉 집어넣어주면 그 안에서 파손이 되지 않는 구조를 뭐든 넣을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트 드릴 같은 데나 나사 같은 데 이런데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으로 갈수록 촘촘히 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땅을 잘 파고들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두 땅 파는 데는 다 들어가요. 이 기술 구조가. 이런 드라이버에도 이런 스크류 구조를 주면 이게 잘 돌아가요. 이것도 쓰셔도 제 기술. 드라이버에다가 전구를 좀 이렇게 작은 어떤 후레쉬를 달아가지고 이게 또 조그만 후레쉬 때문에 보다가 이렇게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데다가도 CCTV나 모든 카메라에다가 프레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주면 야간에도 잘 보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에 뭐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겠죠. 프레시를 따로 달아서 하신다. 뭐 자동으로 불 켜주면 좋죠. 야간에는 그래서 시간 지각별로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외선 열상 카메라를 CCTV나 이렇게 두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드론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에다가 열상 카메라를 달아서 밤에도 열상 카메라로 추적하는 이런 기술을 하거나 군에서 CCTV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열상 카메라로 해서 사람까지 추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쓰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CCTV 갖다가 건물에 CCTV 경보 기능을 주는 거예요. 출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출연했다는 경보 기능을 자체적으로 또는 스마트폰 연동하는 기기로 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블랙박스 같은 데도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기능을 줘가지고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인터넷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어떤 자동차 파손하는 연결이 되거나 그래서 제가 전화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블랙박스에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파손하지 마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블랙박스에 연동해서 차량에 마이크 스피커를 갖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준 것이 있어서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야 차량 파손하지 마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군에서 그 자동차 빵빵빵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목소리를 얘기해야 될 때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밖에 있고 여기서 마이크가 안에 가 있고요. 밖에 있는 스피커가 비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해 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쓰시면 되지. 자동차의 어떤 룸미러를 갖다가 각도별 여러 개로 꺾을 수 있는 뭐 3단계, 4단계, 10개 볼 수 있다는 사이드 미러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교통 표지판에 있어서 볼록골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꺾어서 볼록 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거울을 각도별로 꺾어가지고 내 옆모습도 본다든지 필요하다면 뒷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여기다가 이제 CCTV를 여기다 딱 봐가지고 각도별로 꺾여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의료기 같은데 의료회사 같은데 딱 가가지고 전신을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앞뒤로 자기네 옷을 디스플레이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구두도 되고 뭐 넥타이도 되고 뭐 이런 거 온라인상으로 이거 하시면 제 기술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자기 얼굴하고 신체 사이즈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디스플레이로 온라인상에서 옥시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쿠팡이다. 그럼 자동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 신발도 되고. 발 사이즈를 재가지고 딱 넣으면 발이 딱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것도 가능하다. 넥타이도 되고 뭐 가방도 되고 다 메고 있는 모습을 디스플레이 상에서 표시해 준다는 거죠. 아바타가 됐든 뭐 실제 모습으로 바꾸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거 아답터인데 12.5V 됩니다. 그러면 12.5V가 됐든 12V가 됐든 이런 형태 아답터가 있다. 이런 되게 전기
이거 스마트폰 충전기인데, 아니 내가 이거를 우리 집에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 꽂고 있어.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기 딱 하나만 꽂고 전기만 공급해 갖고 이거를 꼽든지, 아니면 이것이 꼽는 방식이 있고 아예 그냥 어댑터로 나와 있는 방식이 있고, 어댑터가 10개짜리가 달려 있는 방식, 아니 이것을 꼽는 방식 두 가지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꼽는 방식이어도 괜찮고, 이 어댑터가 10개짜리 20개짜리 이렇게 8개짜리 있는 걸 방식도 괜찮아요. 그걸로 이제 CCTV에다 전원을 공급해 주자는 거죠.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정용 전기나 110이나 220이나 또는 배터리, 이런 구조의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통제해서 2차 전지도 되죠. 12.5V, 50, 30V, 50V, 110V, 220V 이렇게 공급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변압기를 만들어주면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금속에다 전기를 많이 축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기선의 두께를 두껍게는 얇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앰프 같은 데를 넣어가지고 금속 배터리에다가 MLCC 기술에 들어간데, 이게 금속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갖고 배터리를 만들고 콘덴서를 이거를 만드는 금속 콘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바에다가 모터 정류자 철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리바로 만들어요. 구리바에다가 철심 구리 코일을 거만하면 쇼트가 없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배터리를 만들거나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내가 구리 알갱이다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물에 전기 흐르잖아요. 일단 금속에도 전기 흘러 감전하고 그럼 저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박 기술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 항상 조금 넣고 소금 조금 넣다 해서 이것은 항상 조금 넣으시는 네 기술 아니,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5개 만들었다. 이걸 콘덴서를 만들어 10개 만들었다. 앰프에다 넣어가지고 온오프 방식으로 출력을 조절하거나, 조명 같은데 이렇게 휴대용으로 조명 같은데 이렇게 그 조명을 좀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출력 구조로 출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스피커에다가 달아갖고 스피커의 출력을 높여준다는 이런 기술도 됩니다. 스피커에 또 이렇게 미니 스피커를 5개, 10개 넣는 이것도, 그렇죠. 이제 미니 스피커니까 전기 별로 안 먹어요. 그것을 언오프 구조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쓸지에 따라 소리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같이 나오면서 굉장히 소리가 좋은데요. 동시에 전기적인 신호를 주거나, 이렇게 스피커가 미니 스피커가 5개 있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드는, 그렇게 되면 아주 큰 환상적인 소리가 나오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디스플레이 회사에 스마트폰 회사에서도 스피커 회사에서 쓰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스피커 같은 데도 또 모터 같은 데도 이렇게 발전기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놔요. 그다음에 연고자석도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을 수십 개 포고장 걸 놓으시면 파워가 세진다는 게 이론이거든. 모든 모터 기술, 발전기 기술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수십 개 들어갑니다. 연구자석 만들 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 입자 구조에서부터 가로세부터, 그럼 연구자석의 능력이 세진다.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목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에 응급제, 양극재를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하나의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럼 파워가 세진다. 그 다음에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탄소봉이다 그러면 이것도 건전지, 여기에서 수십 겹으로 들어가거나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파워가 세진다. 입자재 구조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면 더 좋아요. 아연판도 여러 겹,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것을 제 기술. 꼭지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없는데 이거 이런 부분 들어가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도 플러그 꽂아서 잘 뒀음. 참 이상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콘센트에다가 이거 좀 이렇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것은 아니다. 이거 마이너스 구분 안 되는데 어떻게 잘도 꽂아서 쓸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배터리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금속을 이렇게 금속 콘덴서도 금속으로 만든 발열이 터지지 않아요. 제일 고장나는 게 콘덴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금속 배터리 만드셔도 되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문제는 이 콘센트도 두껍게 만들어요. 구조적인 결함이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넓게 만들면 감압 구조가 된다는. 그래서 얇은 전기선에서 전기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 개 꽂아서 쓰니까 화재가 여기서 난다는 거죠. 플러그도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플러그도 현재보다 두텁게 만드셔야 돼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구리주라도 고러주라. 아니면 전기선처럼 동그랗게 해서 그렇게 꽂아주라는 거죠. 전기선처럼. 그러면 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도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서 말씀이죠. 방송가에서가 아니더라도 방송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전 차단기가 여기다 달자 콘센트에다 그랬더니 이거를 여기다 달았더니 여기다 다는 게 아니고 없죠. 네, 여기다 다는 거예요. 기술도 모르고 만든 입력 출처선이 똑같아요. 화재가 안 나요. 이게 깨봤더니 이걸 넣었더니 사봤는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걸 좀 굵게 넣으시거나 이쪽 구리선하고 똑같이 굵게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했는데 뭐하러 그래. 여기다 너무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만드실 거 여기다 너무 간단하게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누전 차단기를 이렇게 달아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남의 기술 쓰다 보니까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지. 이렇게 하면 여기다 또 만드실 건가요? 이거 두껍게 넣으셔야 돼요.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니면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 전기가 열이 정체되는 현상이 고장나고 작동도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불날 거잖아요. 비싸긴 도저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진동판 어떤 평판 진동판이 있고 진동판 여기 이런 평판에 있다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소리를 증폭하는데 기타 같은데 바이올린 같은데도 이렇게 악기 같은 구조에도 오목한홈을 파서 근데 대중소로 파주면 더 좋아요. 음을 증폭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스피커는 석성기에도 이 기술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히터기나 이런 데다가 오목한홈을 파서 화목난로 금속 이런 데 금속 고제 파가지고 열을 증폭하는 구조로 쓰고 또 조명판으로 써가지고 증폭하는 구조로 쓰거나 이런 돋보기 같은데 돋보기에다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오목거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물을 가열을 하거나 이렇게 군사적으로 용도로 이렇게 위성 같은 거 설때 밑을 태워버리는 구조로도 들어가고요. 레이저광을 증폭하거나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압유리가 있다는 했잖아요. 자동차 안에다가도 이렇게 오목한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갖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옆으로 퍼지게 하는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 다이아몬드 어떤 각도별로 깎아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도 빛이 증폭되는 거죠. 오목간홈을 파서 플라시된 유리창 빛을 증폭하여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구조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빛을 밑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오목한홈을 파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게 증폭하여서 수십 장 수백 장을 그걸로 직접 가열을 해갖고 해수 담수화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은 넣고 팔고 중류수는 판다. 이 기술을 쓰실 수도 있어요. 물을 끓일 때도 이렇게 주방 냄비다 아니면 보일러 이게 같은 거 이런 데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는 감춰져 있고 아예 드러나는 경우 후라이팬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이게 달라붙지도 않아요. 달라붙지도 않습니다. 후라이팬 같은 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펠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빨리 끓입니다. 오목골처럼 만들어 열이 이제 집중게 안에는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가 감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그 종이 박스나 골판지 만들 때 안에다가 홈을 파고 겉으로는 이제 평판이고 종이 박스나 골판지 만들 때도 홈을 파가지고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플라스틱 창문과 플라스틱 창문과 일반 창문을 이렇게 유리창을 결합시킬 때도 홈을 파서 접합을 시키면 접합이 잘 되는데 이 기술을 제 기술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결합할 때도 플라스틱 장을 여러 겹 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결합시켜갖고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한 플라스틱 창문을 얘기하고 플라스틱 유리창,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춘다. 실리콘 웨이퍼, 어떤 유리 기판 이런 실리콘 어떤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일단 그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를 가지면 이게 되게 접합이 잘 된다. 유리 같은 것도. 그래서 거기다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파면 되게 단가가 싸게 수직 터널, 수평 터널을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그건 전몰 안에도 지하가 있듯이 실리콘 웨이퍼도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 여기다가 유리석연, 그 다음에 이런 구리판, 구리 코일로 들어갈 때도 유리석연 코팅 여사는 유리만큼을 넣어서 지는 부식이 안 된다. 철사, 철근, 금속 이런 데도 다 들어. 자동차 부품, 수도 부품, 가스탱크, 가스관 이런 데도 PVC관, 비닐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카본 소재에도 들어갑니다. 탄소섬유에도 아크릴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으로 잘 안 깨지게 됩니다. 아크릴 같은 것도 아크릴 잘 깨지죠. 그래서 추위에 되니까 더위나 추위 이런 것들 막아주는 것도 되고요. 뭐 연료 자동차 연료전지 바뀌었다가 코팅 구조를 주면은 더위나 추위를 막아주는 게 기술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납축 전지에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뭐 건전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구 같은 데도 들어가고 전구 같은 데도 형광등 같은 거, 백열 전구 같은 데는 거기 들어가는 필라멘트에도 유리석연 코팅 해서 이만큼을 넣어서 제조하고 인쇄 잉크나 염색제 또는 어떤 페인트, 그림 물감, 엔진 오일 윤활제, 방층제, 오일 스탠드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 천접합이에요. 그래서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는 플라스틱 창문에 들어가고 고무 접합, 천접합, 자동차 타이어, 산업용 벨트 접합 이런 데도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물놀이용 매트 접합, 고무 접합, 접합 구조에 금속을 접합시키는 데도 이것이 들어가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기술이 됩니다. 큰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전기선 피복선, 어떤 통신선 피복선, 그다음 광섬유선 피복선에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해줘주면 굉장히 좋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선박 도장, 페인트 코팅을 할 때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철사나 철근 같은 데도 금속 만들 때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 비닐하우스 아연 강판에다가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인적으로 넣어주면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 한포 기술에도 이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드 두터운 부분을 밖에 넣어주거나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 총신, 포신에도 다 들어가서 하거나 이런 걸 한다. 포탄 구조 만들 때 포탄을 이런 식으로 이거 총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비행체도 굉장히 뚫고 나가는 힘이 세다 그랬죠. 포탄 구조에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포탄을 사거리를 증폭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레텍에서 이걸 사용하시더라고. 총탄이 있다 그러면 이 총탄에도 이런 식으로 끝에를 이렇게 포탄도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속도를 파고 나가면 비행체 앞에도 그렇고요. 비행체 앞에다 이렇게 나면 바람을 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바람이 들어와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볼록하는 것을 포탄 구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포탄의 사정거리가 늘어나요. 포탄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장약이나 폭약 구조에 있어서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서 융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틀리게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라늄,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2개나 3개를 합해주면은 수도폭탄에 올리는데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강하게 서로 융합화해서 융합폭탄이 된다. 그래서 폭발력이 세진다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다이너마이트 분말 구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또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다른 재료를 써갖고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를 크게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사오거나 시간별로 지연해서 이렇게 10초 후에 터진다 또는 전파별로 틀리게 시간을 설정해서 이거는 15초 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딱 어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기술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포탄 구조에서도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도 언어프식으로 이렇게 다시 캐갖고 쓰고 이런 똑같이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에서 다이너마이트도 다른 전파로 승수신해가지고
터뜨리는 구조도 된다. 집안에 있는 TV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리모컨, 이렇게 기타 리모컨 들어갈 때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하나에 갖고 기둥을 여동이 작동시킨다든지, 리모컨 하나로 조명을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뭐 냉장고, 뭐 기타 다른 거 보일러들을 작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서 송수신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TV를 조작하거나 다른 조명, 하나 갖고 이제 모드를 바꾸면 이제 다른 조명을 조작하거나 이런 기로 사물 인터넷 조작하는데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출하는 무선 장치를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통신칩에서 이 기술이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하나의 전파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전파를 라디오처럼 잡는다는 거죠. 이 개념을 모든 통신기기에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데스크탑, 어떤 TV에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와이파이에다가도. 그래서 인터넷 기반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한다는 거죠. 와이파이나 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제공해서 송수신해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뭐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망을 흡수해 갖고 중계를 해주면 전국적인 통신기기가 되는데, 워키토키라도 소리나 음질이 나쁘다는 보장은 그런 건 없거든요. 소리나 음질이 좋을 수도 있죠. 또는 거기다 영상 장치를 만들어서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을 전 세계 인터넷망이나 유성통신 또 유선전화 이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합을 해가지고 가상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가상번호 아니고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로밍 서비스 없이 그걸 통화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만 갖고 나가면 로밍하지 않고 그 나라 고유번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나라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망 다른 망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의 통합권으로 먹는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선 전화하고 이게 스마트폰이라도 연동해서 쓰면 큰 돈 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쇼핑몰을 갔다가 전 세계 데스크탑에 있으면 쇼핑몰 또는 슈퍼마켓, 퀵 서비스, 택배, 기타 다른 사업 서비스를 앱 방식으로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케이블 TV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케이블 TV에도 이렇게 동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널이 300개다, 100개다 이런 거 쭉 틀어준다는 거죠. 케이블 TV, 위성 TV, IP 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난 동영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틀어주는데,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 소비자 동영상 유튜브 방식으로 올린다든지, 라디오 방송국이라든지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그 방송국을 소비자가 팔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뭐 인터넷망이나 앱 방식이거나 아니면 자체 스마트폰에 워키토키 기능을 두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을 만든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파는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국이나 영상 방송국을 만들어서 가입자만 팔 수도 있죠. 번호를. 데스크탑이나 TV에도 이 기술을 유선전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차량에 갖고 다니는 무선전화에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채널로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구글 유튜브나 해가지고 앱 방식이 됐든 뭐 어떤 방식, 데스크탑, 스마트폰에다가 하루에 동영상 10개를 20개 틀어주면 시간대부터는 방송국이 되는 건데,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케이블 TV, 위성 TV, IP 같은 것도, IPTV 이런 것도 장비 기사가 가서 장비 설치하지 않아도 앱 방식으로 고객을 확보를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유선은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거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돈이 벌 수 있는데, 이것도 함부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CCTV나 이런 모든 기술 구조를 컴퓨터에 통합시켜서 유튜브 방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 뭐 몇백 개, 몇천 개라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쓰셨고요. 혹시라도 중국에서 쓰셨으면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유선 무선으로 통합을 시켜서 유튜브 방식으로 본다는. 그럼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앞으로 라디오 방송, 라디오 파형으로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해가지고 전파별로 틀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각 전파별로 그걸로 이제 군에서 무선 통신 체계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도 이 방식으로 해서 짧은 단거리
단거리 전파 또는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라는 이 개념을 워키토키에 주시거나 스마트폰에 다른 무선 통신기에 주셔도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파 아니더라도 라디오파로 하시면 이걸로 이제 드론 조정하기가 좋은데 전파의 길이가 틀려서 출력이 각각 틀리겠죠. 그 밑에다가 하부 구조로 100만 개씩 다르면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가 되는데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걸로 이제 드론 조종한다는 거죠. 드론에서도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적군이 조종 못하게 해서 암호 체계가 자동으로 풀어진다든지 오늘의 암구 영상 방식, 주인 인식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론을 조정한다. 이거 로봇에도 이 기능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송킴인데도 비밀번호인데도 잘도 보죠. 그래서 뭐 암호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파일에 암호 체계가 들어가는 또는 소비자가 영상 방식에 내 얼굴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니 이런 동일한 그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암호가 그런 영상 방식이면 또 좋다 이거죠. 음성 인식 방식, 열려라 참깨 이런 비밀번호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를 인터넷 파일을 주고받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안 장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전용 단말기라는 제도로 해가지고 경원 워키토키, 드론 조종, 로봇 이렇게 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과 어떤 현관문 디지털 키, 그 다음에 어떤 금고 여는데 아니면 여기 뭡니까 이런 영상 방식, 동작 인식 방식도 돼요. 나 외에는 못 여는 거죠. 데스크탑 이런 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산시 통합세대도 중국에서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니터가 필요가 없잖아요. 범죄자가 인식되는 장면을 이렇게 경보 처리해주거나 그걸 따로 저장을 해주면 하루 종일 지켜볼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컴퓨터 걸러내면 되지. 뭐하러 일일이 24시간 보냐 이거죠. 중국에서도 오산시 통합센터이든 이건 나중에 문제 된다는 것은 외국에 제가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뭐 드론 조정할 때도 드론이 100만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인터넷 이동통신망처럼 해서 드론에서 이렇게 틀어 주고받을 때 그거를 드론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무선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드론에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주거나 이렇게 또 어떤 이동통신망을 주거나 위성통신을 줘가지고 드론이 그걸 통해서 신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드론과 통신을 하는 거죠.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드론에서 보내오는 영상을 어떤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한다든지 아니 지상의 무선 인터넷을 전송, 이동통신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선 통신 스마트폰에 영상 전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도 앞으로 100만 대도 될 수도 있는데 군사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서 영상을 수신해야 될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처럼 모니터가 엄청 지금은 이 CCTV가 많아야 되는데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란 0.2, 0.3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방산업체들은 다 이거 써요. 5군데만 찍어주면 드론이 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율비행을 하고 시간대별로 목적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도 CCTV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우리 영상장 가로 세로 높이로 디스플레이 장치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장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본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입체 화면을 이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쓰지 마세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이나 차량 일련 번호 이렇게 써가지고 특정 지휘관만, 군복임무사만 살상하는데 특정 차량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가지고 자동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비행을 한다는 거죠. 빌딩 같은 거 청소할 때도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물로써 날아가고 드론에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면서 위치도 자기가 이제 위치를 인식하거나 이렇게 빌딩과의 거리를 인식할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조차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청소를. MBC 뉴스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어떤 업체가 침범하셔서 하셨어요. 자율주행 차량이다, 로봇이다, 자율주행 배다, 항공기다. 그러면 이게 자동 항법 장치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리고 다시 모기지로 돌아온다. 이해가 가시죠? 목적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다. 진공 청소기 로봇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인식과 이런 방법을 해갖고 봐가지고 카메라 인식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비용도 싸고 센서나 이런 거보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봐가지고
집안을 살펴서 가로세로 높이로 봐가지고 입체적인 것과 평탄적인,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고 회피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이나 이렇게 드론에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뭐 카메라, 군용 감식 카메라다 그러면 이게 CCTV다, 입체적으로 있다 또는 움직인다 했을 때 그걸 포착을 한다는 거죠. 경보를 주고. 또 드론 조종할 때, 대공방어망할 때 제가 망원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성능 카메라를 각도별로 해서 이렇게 동시에 하늘을 지켜보고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출현하, 입체적인 것이 출현하면 딱 경보를 울리는 식으로 그렇게 간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이런 CCTV에다가도 모든 카메라에다 망원경을, 사람이 망원경 봤다 안 봤다는 거죠. 망원경을 탑재해서 자동으로 망원경 모드, 그냥 표준 모드 이렇게 거리별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를 CCTV나 자체 기능이 있는 것 또는 꼽는 방식으로 해서 그 화면을 이쪽으로 전송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캠코더 같은 것이 4만 몇천 원 하고 뭐 9만 몇천 원 하던데 소비자가가 그러니까 뭐 도매가는 더 싸겠죠. 그럼 이거를 CCTV가 이게 더 낫겠다. 이런 것도 6만 원대인데 9만 원대고 비싼 거 10만 원 넘어요. 그럼 디지털 컴퓨터 캠코더가 더 낫겠다. 디지털 카메라가 더 낫겠다는 거죠. 이거 뭐 준방식도 되고 저장도 되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이런 데다가 자체 이렇게 CCTV에다가도 자체 저장 방식을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CCTV만 모든 카메라의 구조에 있어서 렌즈가 여러 개 있어서 각도별로 찍거나 또 렌즈를 움직일 수 있도록 현관문 비디오도 사각지대죠. 움직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단계 더 설치하거나 CCTV를 현관문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 있으니까 CCTV 연동해서 유선 무선으로 현관문 비디오에 표시해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내가 회사에 가 있어도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사람이 출연했을 때 자동 저장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차량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피아 숫자 방식이 제가 보기엔 제일 안 돼요.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나 산업용 로봇 같은데 평탄한 곳을 골라가고 입체는 피해서 가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게 단순하게 제품 만들어서 단가도 싼데요. 이렇게 저걸 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람도 입체잖아요. 사람 일단 그다음에 가로수도 입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를 피해가는 기술을 이런 것도 그다음에 오르막 내리막 이런 그런 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 과속 방지 또는 건너야 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그 정도는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입체로서 이 입체를 부딪히지 않는 기술. 입체가 갑자기 튀어올 수도 있잖아요.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달려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쩔 거냐.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보고 입체적인 것을 피해가는 이런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중국 어떤 미국의 안두릴이나 중국 업체에서 드론 기술을 만들 때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GPS 방식이 아니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 인식도 그렇고 모든 카메라는 이 자피아 숫자 방식 인식을 한다는 거죠. 물류센터다, 편의점 마트다, 물건 몇 개 집었는지 보고 이쪽을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움직임을 보다가 다른 데로 가져가면 경보, 계산대로 가져가면 자동 계산, 주인한테 통보하고 집회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돈이 얼마 있는지 것을 봐가지고 주인한테 통보, 계산원도 통보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둑 방지하죠. RFID 방식 없이 물류 추적을 하거나 사람을 추적합니다. 이게 CCTV 눈, 코, 입, 몇 개, 얼마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상착의를 봐서 주민등록까지도 딱 표시하시더라고요. 가로세로 이렇게 가로세로를 해가지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체중을 분석하고 전국에 동시에 수백만 대 찾아냅니다. 차량 같은 것도 중국에서 이걸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자피아 수주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물류 추적할 때도 좋고 방산 기술에는 100% 들어간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도 그러면 이렇게 독점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산시 통합센터하고 중국에서의 기술, 이런 CCTV 기술은 매우 유사한데요. 모든 뭐 서로 간에 이심저심이 있나 이런 부분을 말씀. 우리나라 서울시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CCTV를 이렇게 유선 무선에 통합시켜서 컴퓨터에 통합해갖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든 1000개든 볼 수 있다. 이 기술은 그렇게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방식이어서 현재 있는 어떤 DVR 방식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앞으로 이게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